이번에는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이란 말은 그 말 그대로 어떤 다른 것을 이제 넣는다는 뜻이 변수 i는 0이라는 이런 변수가 있을 때 이 i에다가 어떤 다른 값을 넣는 것. 그래서 i equal 1 i equal 1 이렇게 하면 일곱 번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i에는 0이라는 값이 이제 들어있었고 이전에는 그리고 i equal 1을 한 다음에 대입 연산자를 사용한 다음에는 i에는 1이라는 값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대입 연산자는 이제 좌측에 있는 변수에 우측에 있는 값이나 이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nt j 정수형 변수 j에다가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i equal 1을 하면 여기 아홉 번째 라인이 끝나면 이제 i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i equal j 하면 좌측은 대입받을 변수명, 우측은 대입해줄 값이나 변수명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아홉 번째 라인 여기 전에서는 j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i에는 10, j에는 10 이렇게 값이 이제 대입이 되는 거죠.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변수의 값을 변경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게 가장 단순한 이제 대입 연산자의 하는 일이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이제 다른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가 같이 쓰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거의 형태를 보면 왼쪽에는 이제 뭐 산술 연산자 등의 대입 연산자가 아닌 연산자, 오른쪽에는 대입 연산자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의 기능은 이제 왼쪽에 있는 연산자의 기능과 대입 연산자의 기능을 다 같이 한꺼번에 이제 수행하는 일을 하는 게 요 복합 대입 연산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 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연산자들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의 기능은 이제 연산자가 두 개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능이 이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같은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의 기능.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2라는 값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sum 플러스 equal 10이라는 이제 복합대입 연산자가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를 이제 풀어서 표현을 해보면 뭐 sum에다가 2를 넣는 요거는 이제 변함이 없지만 sum 플러스 equal 0을 풀어서 표현하면 sum은 sum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sum의 값에다가 10을 더 더해서 sum에다가 이제 다시 넣으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PPT에 있는 거를 한번 코드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확인을 해보면 정수형 변수 sum에는 이미 2라는 값을 초기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sum 플러스 equal 10이라는 이제 실행문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 equal 대입 연산자와 다른 연산자의 위치를 주의를 해야 돼요. 대입 연산자는 항상 오른쪽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 다른 기능이 수행이 돼요. 이거를 이런 상태로 실행이 되어 보면 temp.out.println 이렇게 하면 그냥 10이라는 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10에다가 이렇게 하면 sum에다가 플러스 10 양수 10을 대입하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가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지 12라는 값이 되는 거죠. 기존에 여기에는 sum에는 2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풀어서 표현하면 sum
equal sum 플러스 10. sum에다가 기존의 sum 2가 들어가 있는 거에다가 10을 더해서 다시 sum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주석 처리하고 밑에 거를 풀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합되어 있는 연산자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제 요거를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안 알았는지 알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으면 내가 대입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한 걸 내가 풀어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게 돼야지 내가 확실하게 요거의 기능을 이제 익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연산자 중에서 이제 모든 연산자들을 다 한꺼번에 내가 기억하고 이제 다음에도 이제 자료를 보지 않고 기능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들은 이제 밑에 4개를 제외한 연산자를 제외한 요 나머지 연산자들의 기능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시 추린다면 위에 5개, 산술 연산자에서 했던 위에 5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1순위로 이제 기억을 하고 얘를 2순위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익히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헷갈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들만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5가지 연산자. 우선 이 5가지 연산자를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변경도 해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이제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0을 이제 넣어주고요. 그리고 result 플러스 equal 1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result는 0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equal 10을 했기 때문에 요 result의 값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면 물론 0에다가 10을 이제 넣는 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equal 10 그러면 물론 이제 10이 되겠죠. 이제 10이 되는데 요거를 풀어서 한번 표현해 보면 result equal result 플러스 1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result 값에다가 10을 더해서 다시 result에다가 넣는 거예요. result의 값을 10을 증가시키는 이제 수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result의 값은 10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뭐 산술연산 복합대입 연산자에서 마이너스를 하면 마이너스 이퀄 5를 하면 이걸 이제 풀어서 해보면 result equal result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에서 이제 5를 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결과는 10에서 5를 빼는 게 되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result에는 5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저는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만 꼭 손으로 하나하나씩 쳐보면서 이제 해봐야 돼요. 10하고 5가 됐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곱하기 연산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절트는 5가 된 상태에서 곱하기 equal 3을 하면 이게 의미하는 건 result equal result 곱하기 3. 그러니까 result에 있는 값을 3을 곱해서 result에다 다시 넣는 거죠. 그러면 5 곱하기 3이 되니까 1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리절트가 15가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 result 나머지 equal 5. 15를 이제 5로 나눈 거예요. 15를 이제 5로 나누면 이것도 플러스 써보면 result equal result 나누기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15 나누기 5는 3이 되겠죠. 그러면 result에는 이제 3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3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연산자도 똑같아요. 이제 result 퍼센트 equal 3. result에 들어가 있는 값이 3인데 요걸 3으로 나눈 나머지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플러스 써보면 result equal result 퍼센트 3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3으로 나머지 연산자를 썼으니까 요거는 나머지가 3을 3으로 넣으면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0이 되겠죠. 이렇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연산자 같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연산자를 사용한 거를 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한번 반대로 이제 해볼게요. 반대로 했을 때 여기 있던 값이 똑같이 나와야지 이게 이제 맞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복합된 연산자는 주석 처리를 하고요. 요거를 풀어 쓴 거를 하면 15, 15, 30 15, 15, 30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된 연산자를 이렇게 풀어서 표현을 할 줄 알아야지 내가 확실하게 이 복합된 연산자의 기능을 이제 알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써야 하느냐, 이거는 내가 편한 거 쓰면 돼요. 내가 편한 거 쓰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편한 거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이 코드를 100% 알고 오류를 만들어내지 않는 코드,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암만 이런 거를 100번 잘 써봤자 이제 요거는 뭐 타이핑이 조금 줄어들고 간소화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거를 썼을 때는 이제 내가 어떤 오류, 버그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거를 쓰면 뭐 100번에 한 번, 1000번에 한 번 오류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런 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복합된 연산자를 쓰는 사람은 이제 뭐 코드를 잘 짜는 사람이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는 사람은 코드를 뭐 잘 못 짜는 사람은 아니에요. 코드를 잘 짜는 사람은 이제 뭐 이런 코드를 짤 때 오류 없이 코드를 짜는 사람이 잘 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꼭 유념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오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거를 사용했다, 한 번은 이거를 사용했다, 이렇게 사용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사용하면 계속 이 형태로만 사용하면 되고, 나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해서 이렇게 쓰는 게 오류가 없다 그러면 복합된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를 계속 사용하시면 돼요.